안녕하세요. 컴퓨터닥터맨 CD맨입니다. 이번 시간에 LG에서 새로 나온 X4 플러스 2018 버전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구성품을 좀 볼까요? 스마트폰이고 처음에 여기 들어있고요. 극세사 천이 하나 들어있고 닦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간편 설명서나 뭐 그 혜택, 이거 SKT 제품이거든요. SKT 혜택 뭐 관련된 게 들어있고 이어폰과 그리고 충전 어댑터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충전 케이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냥 하얗고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버튼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번들 이어폰 쓰실 분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외형을 좀 볼게요. 네, 이거는 약간 푸른빛이 나는 청색, 청록색? 네, 약간 그런 빛이 나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홈 버튼이 있는데 짐 인식이 가능해요. 네, 짐 인식 가능하고 이 제품 LG페이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뭐 결제할 때 짐 인식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후면에는 카메라가 있고 1300만 화소이고요. 플래시가 있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적혀 있는데 이걸 분해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커버가 배터리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분리하지 말라고 적겠습니다. 억지로 분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디자인을 봐서는 꼭 여기 이렇게 하면 분리될 것 같은데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후면 부분에 스피커가 있고요. 아래쪽 부분에 단자를 보면은 마이크로 USB 단자로 되어 있고 네, 아래쪽에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 원래 뒤쪽에 또 보면 버튼이 있을 수 있는데 보면은 왼쪽에 버튼이 있어요. 왼쪽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게 그 보급형 스마트폰이긴 한데 약간 묵직한 게 좀, 그리고 디자인 같은 부분이라 봤을 때 좀 되게 깔끔해요. 이게 실제로 그 보니까 충격이나 진동, 고온, 저온, 열 충격, 뭐 습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밀리터리 등급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밀스펙이라고 해서 되게 좀 완성도가 좀 높아요. 되게 깔끔하고 잘 안 고장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보급형 스마트폰이지만 좀 많이 튼튼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니까 이 윗부분도 좀 약간 좀 단단한 재질로 사용해서 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도 잘 안 망가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유심은 유심 넣는 부분인데 여기 꺼내 보면 심카드 넣는 부분과 마이크로 SD, 네, 마이크로 SD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이 제품 사양을 보면 화면은 5.3인치를 사용했고요. 화면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해상도는 1280에 720 해상도가 사용됐어요. 화면이 큰데 해상도가 비교적 좀 낮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 볼 수 있는데 좀 이따 화면 좀 볼게요. 그리고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420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1.4GHz의 네, 프로세서이고 그리고 메모리는 2GB가 사용됐습니다. 네, 메모리 2GB 사용됐고 내장 메모리는 32GB가 사용됐는데 실제 용량은 조금 작게 잡히긴 해요. 기본으로 사용하는 그 용량을 빼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 10GB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 SD를 장착해서 용량을 꼭 늘려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게 마이크로 SD 저렴하니까 용량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다른 스마트폰 쓰다가 옮겨올 때 마이크로 SD를 보통 갈아 껴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야 좀 사진 같은 거 옮길 때 좀 빠르기도 하고요. 일일이 옮기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제품의 그 안투투 벤치마크 결과를 잠깐 보면은 43,132점이 나왔어요.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급형 스마트폰이라는 걸 감안해보면 괜찮은 점수 나왔고 제가 이걸 다시 돌릴 시간이 없어서 캡처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점수가 나왔고
뭐 반응 속도나 그런 부분 아직은 지금 스마트폰이 클린한 상태라 좀 더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 네, 이게 오늘까지 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제로 써봤을 때 어느 정도 반응 속도 나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뭔가 다른 거 실행하거나 할 때 뭐 엄청 많이 버벅거리거나 느리거나 그런 느낌이 좀 적었어요. 그리고 화면 품질을 좀 보면은 좀 가까이서 좀 볼게요. 해상도가 그렇게 딱 좀 낮긴 낮지만은 그래도 조금 멀리서 봤을 때 뭐 전혀 뭐 작은 글자나 뭐 표현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좀 많이 거칠어 보인다거나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예,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쵸? 예, 화면도 생각보다 좀 많이 선명하고 근데 좀 아쉽다면은 그 지금 캠코더 찍고 있어서 화면 밝기 좀 줄였지만은 화면 밝기를 최대로 했을 때 화면 밝기가 조금은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고급형 스마트폰이랑 비교했을 때 화면 밝기가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외 사용할 때 조금 화면 밝기가 좀 어둡지 않나 약간 좀 그런 생각 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좀 볼게요. 네, 카메라 좀 보고 이것도 보면은 그 뭔가 앱에 들어갔을 때 네, 아래쪽에 있는 지금 여기서는 숨길 수 없네요. 네, 숨길 수 있는 앱에 들어갔을 때 보면 아래쪽에 그 점 같은 게 생겨서 이제 누르면은 이게 숨겨지고 나타나고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제가 계속 건의를 했던 건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식으로 넣네요. 네, 이렇게 넣어서 숨기고 나타나고 해서 화면을 넓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원래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런 디자인으로 넣기를 원했었는데 결국 넣네요. 그리고 카메라 제가 본다고 했죠. 카메라. 네, 카메라 보여드린다는 게 카메라 지금 여기가 조금 어두워서 그런데 그리고 지금 화면 밝기도 지금 좀 어둡게 낮췄고요. 화면 그 카메라 찍었을 때 느낌은 뭐 보통의 1300만 화소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약간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실제 사용해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좀 보면은 사진은 1300만 화소 찍어지기 때문에 품질 좋은데 동영상 크기를 봤을 때 FHD까지만 돼요. 최대가 HD급도 되고 FHD가 되는데 아무래도 촬영했을 때 이 화면으로 어차피 볼 거기 때문에 더 높아봤자 사실은 의미가 그렇게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낮췄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 촬영할 때 아무래도 4K로 좀 찍어진다거나 하면은 좀 더 나중에 컴퓨터로 옮겨서 봤을 때 좀 더 근사하게 나오고 아니면 유튜브로 올렸을 때도 좀 괜찮을 텐데 FHD까지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뒤 보면은 센서는 없지만 보면은 약간 보면 초점도 보면은 맞춰질 때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 9개가 칸막이 뜨는 이거 네, 초점 정확히 맞출 때 뜨는 이것도 돼요. 좀 흐릿하게 보이네요. 그쵸?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도 되고 포커스 맞추는 부분이나 색이나 동영상 촬영할 때 안정감 그런 부분들은 보급형 스마트폰 치고는 꽤 잘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LG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중에 LG페이를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다시 LG페이를 옮겨 놓지는 않았지만 저도 LG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교통 뭐 지하철 이용한다거나 할 때 교통카드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편의점에서 뭔가 사 먹고 결제할 때 LG페이 딱 하고 지문 인식 딱 하고 바로 탁 건네주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점원 이렇게 찍으면 바로 결제가 되죠. 그래서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넘겨줘도 되고요.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LG페이는 점점점 이제 그 전보다는 이제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점점 더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할 때 보급형 스마트폰 사용할 때 LG페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문인식이 돼야 사실 이거 쓸 수 있는 거라서 얘는 지문인식이 되고 LG페이가 됩니다. 그래서 보급형 스마트폰이지만 좀 더 편리하게 라이프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해 보면 바로각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각이라는 게 있는데 보이죠? 셀피 촬영 뭐 그리고 화면 캡처 알림창 열기가 있는데 보면은 카메라 앱 사용 중에 전원 버튼에 손가락을 대면은 셀피 촬영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켜놓으면은 이제
뭐 어딘가 두 번 누르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손만 올리면은 셀프 카메라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 화면 캡처 같은 경우에도 전원 버튼에 손가락을 빠르게 두 번 댄 후 손가락을 떼지 않는 채 유지하면은 화면 캡처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되는군요. 한번 누르고 다시 누르고 가만히 대고 있으면 더 빠르게 네, 이렇게 하면 화면 캡처가 됩니다. 물론 이 뒤에 있는 전원 버튼과 왼쪽에 있는 볼륨 아래 버튼을 같이 눌러도 촬영이 돼요. 캡처가 되는데 두 번 이제 탁탁탁 하면서 이제 캡처를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알림창 열기도 전원 버튼을 위아래로 밀면은 알림창이 열거나 닫힙니다. 이거는 설정 켜두시면 켜두면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가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볼륨 버튼을 이용해서 뭐 빠르게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진 촬영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꺼진 상태에서 볼륨 하단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카메라 시행한다는데 그거는 이전 그전에도 있던 기능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기능도 쓸 수가 있습니다. LG 스마트폰 중에 고급형 스마트폰에 보통 있는 기능이죠. 뭐 하이파이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어폰 연결하시면 이용할 수 있고요. 연결하면은 여기 보면 지금 연결 잘 안 됐나 보네. 다시 꽂고 하이파이텍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걸 설정 들어가 보면 볼륨 조절을 1단계씩 조절해서 아주 미세하게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좌우의 볼륨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사용자들이 음악을 듣거나 할 때 사용자의 그 왼쪽과 오른쪽의 청각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걸 예를 들면 왼쪽이 조금 덜 들리고 오른쪽 좀 잘 들리면은 이걸 조금 미세하게 조정하면은 좀 더 음질이 좋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폰을 연결하면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해서 기본에 들어가 보면 FM 라디오가 있는데 FM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FM 라디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보면 부모님께 이걸 설명해 드리면 아주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네, 라디오를 듣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와이프도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어폰 이렇게 연결하고 와이프도 이어폰을 연결하고 라디오를 듣습니다. 네. 지금 이게 연결됐다 안 됐다 하는데 좀 덜 꼽혔나 봐요. 그래서 라디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서핑 속도나 뭐 유튜브 보기를 했을 때 속도는 뭐 괜찮았어요. 유튜브 뭐 재생해서 뭔가 이렇게 탁탁 넘길 때도 보면 얘도 이제 그 5GHz와 2.4GHz 두 가지 다 채널 지원을 하고요. 뭐 인터넷 속도는 뭐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보다가 뒤로 또 선택하고 약간은 느리죠. 예, 저도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네트워크 속도 같은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고급형 스마트폰이랑은 스펙을 굳이 따져서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스펙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이 정도 가격대의 스마트폰, 보급형 스마트폰 선택하고 되게 빠른 걸 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근데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뭐 그냥 적당한 정도의 속도 나온다고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웹서핑 할 때도 이렇게 좀 넓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게 그 맛은 없네요. 보니까 위아래 좀 더 넓게 나와서 화면을 좀 가득 채워서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적긴 하네요. 확실히 이게 뭐 아이폰 10이나 요즘 나와 있는 뭐 다른 스마트폰들 중에 위아래가 꽉 차 있는 그런 폰을 보다가 이걸 보면은 약간 그 위아래 베젤 느낌 때문에 약간 좀 옛날 스마트폰이다 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걸 좀 상쇄시킬 만한 게 후면 디자인. 네. 후면 디자인이 지금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보면 이렇게 줄무늬도 있고요. 위쪽 부분도 되게 그 약간 중급기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그런 디자인을 썼고 되게 그 밀스펙 사용하면서 되게 튼튼해 보이는 디자인을 썼다는 거. 뭐 이런 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이게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아쉬운 점 치면은 무선 충전이 안 되고요. 그리고 단자도 USB-C 타입이 아니라 보면 마이크로 USB 단자도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좀 반대로 또 이런 걸 좀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다른 테스트 내용이나 좀 다른 부분들은 제가 글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디자인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했는데, 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